이 디자인 보세요. 요거 약간 페라리 같잖아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더 독특해지는 느낌은요, 야, 이런 느낌도 난다. 약간 에스터 마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이 금액대에 이런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차가 몇이나 될까요?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차량의 스펙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오는 2.0 AMG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400마력을 넘는 엔진 출력을 보여주는데 에미라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뒷튠을 해서 나왔단 말이죠. 나 이제 달릴 거야 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때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야, 충분합니다. 충분해. 네, 안녕하세요. 서문호입니다. 오늘은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나볼 겁니다. 로터스의 에미라라는 차량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로터스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 에미라라는 차량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로터스의 에미라 차량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승까지도 한번 하면서 느낀 점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로터스 에미라를 저희가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미라에 대한 할인율이 궁금하다, 에미라를 정말 저렴하게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2.0 모델 자동 변속기, 그리고 3.5 모델 수동 변속기, 딱 두 가지만 나오게 돼요. 현재 보시는 모델은요, 2.0 자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24년식 그리고 25년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4년식과 25년식의 차이 없어요. 다 동일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이렇게 멋있는데 금액이 얼마냐? 금액은 24년식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4,500만 원대입니다. 근데 25년형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거의 1억 5천에 가까운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24년식 남아있는 재고를 선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판단이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냥 슈퍼카예요. 그리고 여기 본네트 가운데 뚫려져 있는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 보니까 뭔가 차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이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 본네트는 이렇게 유연하게 디자인돼 있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라인을 쓰다 보니까 차가 낮고 전체적으로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이 디자인 보세요. 요거 약간 페라리 같잖아요. 약간 날렵하게 세로로 이렇게 뽑아낸 디자인 덕분에 슈퍼카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요, 디자인이 참 잘 나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퓨저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용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도 나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죠. 외관 디자인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대용량 캘리퍼와 대용량 디스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 또한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에미라의 디자인의 진가는요, 측면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감 있고 이런 볼륨감을 보여주는 건 정말 로터스 에미라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대에 이런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차가 몇이나 될까요?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1억 4천대에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냐.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그냥 다 뺄게요. 다 빼고 디자인으로만 봐도 이 차는 정말 진정한 슈퍼카 디자인입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열 때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이런 타입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여지죠. 이 C필러로 올라가면서 이 중간에 이 아가미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약간 엔진이 이 뒤에 있다 보니까 열기가 이제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제 냉각 기능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에어덕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슈퍼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보세요. 로터스라고 적혀 있고 엔진 자체가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엔진의 커버가 보이잖아요. 되게 멋있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만 보더라도 정말 비싼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정말 그냥 만든 게 아닌 게 여기에 에어덕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냉간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주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되게 따뜻해요. 뜨거워요. 실제로 요게 냉각 기능까지 충실히 하고 있다. 근데 디자인으로서만 봤을 때에도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디자인할 때 공기 역학적 디자인으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서도 마지막 스포일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야,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로터스 에미라를 깔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더 독특해지는 느낌은요, 야, 이런 느낌도 난다. 약간 에스터 마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디자인과 흡사한, 그냥 스포츠카인데 날렵하고 멋지고 그냥 역동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우아함까지도 전달을 해주는 게 이 에미라가 보여주는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양쪽에 큰 덕트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디자인에 대한 요소가 아니에요. 디자인 플러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또 다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충분히 냉각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슈퍼카라고 하면요, 듀얼 머플러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양쪽으로 이제 대구경 머플러가 사이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퓨저, 야, 이거는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스포츠 킷이 다 되어 있고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진짜 환상적이네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야, 이거 무슨 엔진룸 여는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열게 되면요,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트렁크 공간이 좀 협소하죠. 150L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짐은 못 실으실 것 같고 작은 짐만 보관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감들도 너무 좋다. 안에 마감들이 다 그냥 부직포 마감이에요.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엔진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따뜻해. 엔진룸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도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열이 가면 안 되는 짐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스가 보여주는 게 이제 경량화잖아요. 차의 무게를 줄여야겠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이제 만드는 제조사인데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량화, 네, 이게 기술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외관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기 때문에 빨리 좀 시승을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에미라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로터스의 에미라 시승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느꼈을 때의 느낌은 악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악셀이 굉장히 무겁고 차가 나가는 건 굉장히 경쾌해요. 경쾌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는 굉장히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엔진에 대한 음색, 이 소리가 격하게 운전자로 들어오게 되죠. RPM을 제가 지금 많이 안 쓰고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속이 안 돼요. 지금 3000rpm이거든요. 근데 악셀을 살짝 이렇게 얹혀 놓고만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변속이 안 돼요. 아, 지금 됐다. 야, 요게 조금 반응이 늦어요. 기본적으로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DCT 미션이에요. 악셀을 밟았을 때 DCT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 체결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 체결감이 이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변속 자체가 이 저속주행에서 굉장히 좀 더딘 변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이 무거웠었잖아요. 무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의 조작감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거동을 시작했을 때의 조작감은 막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운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데일리로 타기에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딱 처음 타봤을 때는 약간 로터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로터스가 원래 이렇게 옵션이 많았나? 로터스가 이번에 새롭게 다 바꿔버렸죠. 뭐 외관 디자인도 그렇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풀 체인지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좀 현대화됐다. 지금 시대에 인테리어로 좀 거듭이 난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데 요 정도만 보여주더라도 많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자그마지만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슈퍼카들이 흔히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람보르기니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차량들을 좀 카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요즘 차량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보통 이제 D컷 핸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아래쪽이 이제 직각으로 끊어져 있으면 위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위에도 이제 직각이고 아래도 직각이고 그리고 옆에는 둥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타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에 대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트는 네, 낮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로터스의 이제 편의 장비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도 여기 애플 카플레이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출발을 했을 때 거동은요, 악셀을 살짝 밟더라도 차가 팡팡 튀어나간다는 이런 느낌을 바로 받기 때문에 차가 경쾌하다라는 느낌 또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차가 그만큼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고, 경량화를 추구하는 게 로터스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만들어내는 기본 철학이다 보니까 차량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또한 굉장히 좀 무겁게 되어 있거든요. 묵직해요. 밟았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기보다는 꾹꾹꾹 차가 누르는 만큼, 밟는 만큼 서주는 느낌. 네, 그렇게 묵직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시야가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아, 시야가 기가 막히죠. 시야가 진짜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량들은 시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 대시보드가 되게 높게 세팅이 된 슈퍼카들이 많아요. 그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진짜 SUV 부럽지 않을 정도로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그냥 밟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디자인을 살펴볼 때 공기 저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고속도로로 올라갔을 때 그에 대한 진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도 운행을 했을 때에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적당한 요철에 대한 느낌을 운전자로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불쾌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데일리로서 이 차량을 운행할 때 불편함이 없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 운행 그리고 국도 운행 이렇게 계속 해보더라도 데일리로 충분히 타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서 이 로터스 M이라는 괜찮습니다. 합격. 근데 좀 약간 꿀렁거리는 맛이 있는데. 꿀렁거리는 맛이 있죠. 아무래도 이 미션 자체가 DCT 미션이라서 어느 정도 꿀렁거림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할 때 악셀을 좀 지그시 좀 밟으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이번 출발 때 제가 좀 부드럽게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긴 하네요, 조금. 그러니까 에미라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할 때 이 초반에 악셀링 있잖아요. 악셀이 되게 RPM을 많이 쓰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밟더라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차량들보다 악셀에 대한 감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주행에 오히려 맞는 세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변속이 돼야 될 타이밍에 정확하게 변속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왜 변속이 안 될까? 근데 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라면 금방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드는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미라의 진가인 이 엔진의 음색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차량의 스펙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2.0 터보 가솔린 엔진은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오는 2.0 AMG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 출력이 360마력대입니다. 최대 토크는 43.9 토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 이 컨셉에서 봤을 때 출력이 적당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400마력을 넘는 엔진 출력을 보여주는데, 에미라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네, 뒷튠을 해서 나왔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엔진이 아니라 사오는 엔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증기간,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해서 세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엔진에 대한 이제 음색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요. 투어, 스포츠, 트랙이 있는데, 일단 스포츠로 넣자마자 RPM은 확 올라갑니다. 느껴지죠? 네. 나 이제 달릴 거야. 달릴 거야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때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야. 야, 엔진의 소리가 확실히 너무너무 음색이 좋아요. 이 AMG 엔진 2.0 같은 경우에도 극찬을 받았던 2.0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 엔진에 대한 음색이 너무 좋거든요. 카랑카랑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게감 있게 쭉 깔리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충분합니다. 충분해. 고속에서의 핸들링, 고속에서의 그 느낌은요, 굉장히 핸들링 자체가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진을 할 때에 대한 그 안정감은 상당합니다. 차가 많이 낮게, 네, 세팅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저항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이 풍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면수음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지, 풍절음이 막 들어온다, 이 풍절음 때문에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이 엔진의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 이게 지금 에미라가 보여주는 2.0 터보 엔진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어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에 대한 핸들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제 단단한, 네, 묵직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도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했을 때에 대해서 직진 성능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확실히 2.0 모델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는 출력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출력이라고 하면 이 국내 도로 환경에서는 충분히 그 RPM을 쥐어짜면서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출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출력이 더 높아져서 뭐 500마력, 600마력 이렇게 출력이 높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한계성을 느껴가면서 타는 그 재미도 있거든요. 그 영역으로 봤을 때는 360마력 정도가 이 차량의 사이즈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3.5L의 자연흡기 수동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은요, 정말 매니아층들만 소화해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데일리도 타면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RPM을 쥐어짜면서 일상 영역까지도 좀 즐겨가면서 탈 수 있는 건 이 2.0L의 모델이 확실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2.0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선택률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으세요. 워낙에 이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매니아층들이 두텁게 이제 있는 브랜드인데, 이제 조금 더 선택권을 좀 넓혀서 많은 소비자들한테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에미라의 그 날 것,
날것에 대한 기본 성능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편안한 일반 소비자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본 요소가 갖춰진 게 2.0 모델이다. 그리고 이 미션 자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정확해요. 변속은 좀 원하는 타점은 못 찾지만 그거는 이제 악셀링으로 진짜 미세하고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간 타봐야 이 에미라랑 좀 친해질 것 같다.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낮에도 타봤고 뭐 저녁에도 이렇게 타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타보고 있긴 한데 이제서야 좀 친숙해졌다? 이제서야 좀 에미라를 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꼭 시승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시승을 해서 이 에미라의 진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안정감이 너무 좋다. 안정감 있죠. 탁 붙어가는 느낌. 아, 이제 민주이도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을 타보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대한 특성을 이제 명확하게 딱 맞추네요. 전 아직도 그 마세라티의 2.3조를 잊지 못합니다. 아, 그거 나도 잊지 못하겠어요. 수동 모드로 운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단. 수동에서는 끝까지 끌리진 않고요. RPM을 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변속이 됩니다. 수동이 더 재밌긴 야, 하네요. 확실히 에미라를 재밌게 타는 이 영역은요 5,500 RPM에서 한 7,000 RPM 완전한 고 RPM을 쥐어 짰을 때 이 에미라에서 느껴지는 그 엔진의 음색, 그 진가가 느껴지게 돼요. 지금 이 소리. 얘는 근데 팝콘은 안 터지네요. 아, 아쉽게도 그 2000cc의 팝콘의 황제는 아반떼 N이잖아요. 네, 팝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N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팝콘이 있긴 있다. 팝콘이 있어요. 나긴 난다. 팝콘이 있는데 많이 없어요. 이중적 팝은 당연히 아닌 걸로.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고 남들이 타고 있는 흔한 차가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에미라를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에서 계속 쳐다보거든요, 우리를. 너무 민망해요. 근데 이게 지금 썬팅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눈이 마주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마주쳤어. 자, 에미라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들어오기는 해요. 장점도 확실하게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딱 한 가지, 미션입니다. 미션 자체가 사실 왜 이렇게 세팅을 했지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좀 들어요. 그리고 사소한 단점은 이 정차 시의 핸들링이 너무 무겁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핸들에 대한 회복 능력이 없어요. 일단 좌측으로 꺾었어요? 놓으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다시 원복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아서예요. 이 에미라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무거운 핸들링으로서 정말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장난감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이 에미라의 목적인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차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차가 안정적으로 이제 낮게 깔려가다 보니까 핸들링 성능 또한 너무나도 좋았고요. 무게에 대한 밸런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진이 당연히 이 가운데 배치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운행을 했을 때의 그 코너를 돌았을 때 완전한 재미를 또 느껴볼 수 있는 차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시선을 강탈하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미라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크함. 너 못 타. 로터스. 그게 뭐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있어, 페라리 닮은 거. 좀 슬프다. 페라리 닮은 거. 자, 그럼 이 에미라를 어떻게 구매해야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 프로모션으로 만든 기획 할인이 있습니다. 24년식을 제가 구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25년식이랑 차이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24년식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24년식은 지금 기본 차량 가격에서 최대 할인이 12%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재고가 한정적이에요. 24년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소량 재고만 12%로 저희가
할인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이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 차종이라고 해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터스에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제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에미라를 막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워낙에 수요층들이 작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할인이 없는 상태로 이 에미라를 구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제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일반 구매, 일시불 할부, 뭐 리스, 뭐 장기 렌트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 연락을 주시면요,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견적들을 저희가 최적의 조건으로 산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로터스의 에미라 모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